네, 6월 9일 월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4% 상승하면서 2,800포인트 위에서 지금 머물고 있고요. 코스닥도 좋습니다. 0.5% 상승하면서 760포인트를 깨고 위로 올라와 줬습니다. 지금 반도체 투톱도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요. 외국인에서 이 코스피에서와 또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담아내고 있는 점도 포착이 됩니다.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역시나도 허니문 랠리가 이어지는 걸까요? 네, 약간 좀 어색한 장입니다. 원래 국내 증시가 네. 미국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로 굉장히 이제 상승폭이 좀 작고 그랬던 증시였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허니문 랠리라는 표현도 사실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주가가 또 최근 들어서 많이 강세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실 굉장히 높아요. 네. 아무래도 주식 쪽과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이제 큰 관심을 끌어왔었던 그런 이제 정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은 주식과 증시와 관련된 이 부양 기대감을 좀 많이 높여가고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수급의 이동을 잠깐 보시면 IT 섹터 쪽에 굉장히 많은 수급들이 좀 몰려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IT 쪽의 매수가 거의 뭐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또 금융 쪽에서의 매수가 또 집중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기대감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IT 쪽은 이제 그동안 또 삼성전자가 오늘은 6만 전자를 또 회복을 했어요. 네. 그만큼 이 삼성전자도 바닥을 좀 어느 정도 이제 탈출하고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를 또 만들어주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또 IT와 이 부품주들 역시도 어느 정도의 또 시세가 같이 또 움직임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시장을 좀 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는 이번 주에 옵션 만기, 선물과 옵션 만기를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선물 옵션 만기의 포지션을 우리가 누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으로 포지션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번 주까지도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은 뭐 충분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옵션 만기일이면 목요일 가까이 가서 좀 출렁일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보통 선물 옵션 만기일 이때가 되게 중요한데요. 3월, 네. 6월, 9월, 12월인데 네. 이 동시 만기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이제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누적된 포지션이 하루 이틀 사이에 크게 바뀌진 않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을 매수를 했을 때의 포지션과 똑같아요. 네. 무조건 올라가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포지션이 이제 단기에 바뀌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단기에 뭐 변동성이 크게 주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그 전에 선조정이 들어온다면 다시 또 올라가고. 그래서 일단 뭐 지금으로서는 시장이 크게 흔들릴 만한 그런 변수는 요인은 좀 없고요. 단기에 만약에 좀 흔들린다면 다시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강한데요. 지금 SK하이닉스 연중 최고가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망전자를 회복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애플에도 또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WWDC가 오늘 밤에도 열리게 되는데 AI 기능과 칩셋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도체주들 안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훈풍을 다시 덩달아서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좀 같이 덩달아서 생각해봐도 괜찮은 걸까요? 지금 최근에 그 LG그룹주들이 애플 쪽에 사실 뭐 악재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역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WWDC라는 이제 이 개발자 회의가 컨퍼런스가 이번에 개최가 되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AI 쪽에 대한 그 뉴스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 AI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작습니다. 그동안 이제 출시가 됐던 그 삼성 쪽에서의 AI 폰과 그 다음에 AI폰이 이제 아이폰 16에서 AI 기능이 탑재가 됐는데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을 또 놓고 본다면 삼성 쪽은 만족을 해요. 근데 애플 쪽 같은 경우는 이게 AI폰이 맞나? 큰 기능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눈에 띄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AI폰 쪽에 있어서는 또는 AI 쪽의 기술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애플 쪽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눈높이가 낮은 만큼 뭔가 좀 획기적인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뭔가를 보여준다면 LG그룹주들도 역시 또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눈높이가 낮아진 만큼 그래도 LG 관련주들을 갖고 계신다면 이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눈높이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이슈가 좀 생긴다면 동반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 계기까지 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히토류 수출에 대한 완화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간밤에 미국에서는 자동차 3대가 모두 1% 강세 흐름 보여지기도 했거든요. 히토류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의 핵심 골자는 이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이제 수출되는 이제 그 히토류에 대한 규제를 그동안 해왔던 거고, 네. 이 규제를 이제 미국에서 풀어달라라고 했었는데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역시 여전히 규제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히토류에 대해서 사실 히토류의 전 세계 시장의 점유율을 본다면 중국이 한 70%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을 만큼 거의 독보적이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히토류를 이제 수출을 거의 거의 중단시키면서 미국에서 그 자동차 쪽의 생산 공정이 거의 멈춰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이제 미국 3사한테는 잠정적으로 이제 허용을 좀 해주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내 증시한테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경쟁사이기도 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그래서 뭐 이게 국내한테는 어떤 뭐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뭐라고 보기보다는 어쨌든 견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국내 기업들은 좀 눈치를 볼 필요가 있겠죠.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의 이 규제로 인해서 이득을 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히토류 이번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협상 이 관점에서 히토류를 어떻게 와 관련해서 수출을 어떻게 또 허용을 하는가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히토류를 만약에 좀 규제한다 그러면 히토류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히토류 관련돼서 지금 투자 포인트 한번 세워봤고요. 지금 속보에서도 나갔지만 오전 10시쯤에 2차 추경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2,800포인트를 또 코스피가 넘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내수 관련해서 지금 추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추경 논의가 확정이 될 경우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게 될지 우리도 이 투자 포인트를 좀 세워봐야 되잖아요.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늘 주가가 또 올라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추경에 대한 기대감일 수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이제 크게 본다면 추경 안에 이제 이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편성이 되고 그리고 어디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는 있어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다 기대감을 가지고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추경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내수 부양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이제 3%대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건데 내수 부양과 관련해서는 이제 소비 관련 종목들이 또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하지만 최근에 미국하고의 이제 경쟁과 이제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결국 국내 같은 경우에는 수출 주도형 국가예요. 산업 자체가. 그래서 미국은 이제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근래 들어서 반도체 쪽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왔거든요.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이제 자금 지원들도 분명히 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자동차 쪽도 역시 아무래도 이제 피해 업종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또 이제 기반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어느 정도의 이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뭐 그런 지급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 뉴스이긴 한데요. 하지만 이제 항상 기대감 이후에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또 차익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이걸 뭐 보고서 이제 딱 나오고 나서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때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추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데 이후에 좀 세론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4%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너무 계속해서 잘 가고 있어서 좀 불안하기도 한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원전에 대한 르네상스 이야기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또 이 중국행 원전 설비 수출을 허가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더욱더 수혜를 받는 걸까요? 자, 지금 이제 중국 이제 원전 관련해서 본다면 이제 미국이 중국 쪽에서 들어가는 이제 원전 기술 네. 이걸 지금 수출을 중단시킨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 원전 리네상스 이 시대에 지금 원전 수출을 싹쓸이하겠다. 사실 이제 이런 포부를 밝힌 건데요. 이거는 이제 장단점이 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예전에 이제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도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 경쟁사였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입찰을 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소송전이 또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뭐 한수원 쪽과 우리나라 원전의 어떤 팀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웨스팅하우스는 경쟁업체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국내 원전 기업들한테는 좀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술 규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이쪽을 좀 파고들어서 뭔가 좀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국산화를 좀 많이 중국도 원전 기술을 이 기술 자체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국산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수출 금지시킨 그 원전 기술을 중국 쪽에 수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또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제 웨스팅하우스 관련주들이 조금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과거의 수주 이력을 본다면 두산 관련주들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중공업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의 설비 수주를 또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조금 더 추가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중국 견제에 대한 호재도 있고 웨스팅하우스 삭셀에 대한 좀 어느 정도의 우려감은 있지만 웨스팅하우스에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종반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펀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